5년 전 애플이 끝났다고 말하던 시점, 다 팔고 도망가고 더 떨어질 것이라던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유한 워렌 버핏은 세월이 흐르고 흐른 5년 뒤 2023년에도 가만히 보유하고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계좌는 3,500만원 수익이며 국내 계좌는 31% 수익률과 370만원 수익 중입니다. 약 4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전고점에선 제 계좌가 6천만원 수익까지 올랐는데 이번 8월 9월 웅덩이에서 수익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저는 현재 이 공포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웅덩이 매매법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영상은 시황 영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상이며 오늘 영상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영상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10년 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겁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왼쪽에 큰 빨간 사과가 보일 겁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도 애플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냈고 현재 애플 주식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잘 상승하던 애플이 단 이틀 동안 연속으로 마이너스 3%를 찍었고 이틀 만에 무려 시총 253조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좌도 날아가는 것이죠. 미국 증시에서 가장 시총 높은 기업이 흔들리니까 미국 증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틀 동안 얼마나 급락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금보다 좀 더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기회로 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주식 투자의 핵심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당연히 애플 하면 워렌 버핏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려 그 많은 자산의 절반이 애플인 워렌 버핏이죠. 사실상 몰빵 투자라고 봐야 할 정도의 집중 투자가 아닌가 싶은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이 어떻게 애플을 가지고 투자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렸는지 오늘은 이 투자에 대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먼저 애플의 가장 큰 위기로 불리는 201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 애플만한 회사가 없다고 말하며 IBM 주식도 팔고 애플을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 애플만한 주식이 없다고 쓸어 담았는데 지금과 비슷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애플 제재가 시작되었고 워렌 버핏이 매수한 이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폭락한 2018년 애플의 주가입니다. 애플 주가는 4년 내 최악으로 불리며 이제 애플은 끝났다 라는 얘기까지 돌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플 비중이 높았던 워렌 버핏 역시 자산 손실이 어마무시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애플 장기 투자자는 떠났습니다. 2018년 말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봅시다. 애플의 주가가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뉴스와 애플의 주가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며 13%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뉴스, 그리고 애플 패닉, 미증시 대폭락이라는 뉴스들, 이런 뉴스들과 정보를 본 투자자들은 2018년 말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잠시 주가의 출렁임을 견디지 못하고 내 계좌가 피바다 되거나 내 소중한 돈이 마이너스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애플은 끝났다고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질 것 같으니 일단 팔고 안정되면 다시 진입하자 라는 마인드로 2018년 말에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관론이 넘쳐나던 2018년 말, 추가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 뉴스가 나오던 2018년 말, 그 시기가 애플의 저점 그 어딘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애플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던 2018년 말,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찾아왔었고 2022년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과 역대급 속도의 긴축도 찾아왔죠.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흐르고 흘러 5년 뒤 2023년이 찾아옵니다. 2018년 1, 2분기에 애플만한 주식이 없다고 말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 5년 뒤 90살이 넘은 현재에도 애플은 우리 버크셔에서 외의 주식 소유 기업 중 단연 최고의 기업이다 라면서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애플이 끝났다고 말하던 시점, 다 팔고 도망가고 더 떨어질 것이라던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유한 워렌 버핏은 세월이 흐르고 흐른 5년 뒤 2023년에도 가만히 보유하고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당연히 2018년 저점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2023년 9월이 되어 정말 재미있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비슷한 흐름은 반복된다 라는 말인데요. 5년이 지난 현재 2023년 9월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애플이라는 기업에 중국 화살이 꽂혔고 애플은 253조라는 시총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각되는 애플 걱정 뉴스들, 그리고 5년 전과 동일하게 지금 미국 주식에 제대로 된 공부도 하지 않고 일단 우상향만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 혹은 유튜브만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 즉 가짜 장기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라는 사실을 등 뒤에 숨기고 마치 위기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손실을 주며 이 테스트를 예전부터 준비했던 통과한 극소수에게는 보상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팔아야 하느냐? 라고 묻는 분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파는 시점을 정해두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라는 건 평생 보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두는 것이고 실거주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미국 주식이라는 자산과 수도권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열심히 일해서 또 자산을 모아가며 이 자산이 점점 쌓이고 쌓여 수익률이 100%, 500%, 1000%가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연봉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5억이라는 주식 자산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 10%만 불어나도 5천만 원 수익입니다. 즉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5억이라는 주식 자산을 만들어 두니까 내 연봉만큼 알아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주식 자산은 5억 5천만 원이 되고 다음 연도에 이 5억 5천만 원이 상승장을 만나 20%의 수익률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려 1억 1천만 원의 수익이 늘어납니다. 내 연봉을 뛰어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또 6억 6천만 원이 된 자산은 결국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 불어나고 또 불어나 결국 몇십억의 자산으로 불어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다 알려드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부자가 되는 세상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극소수가 대부분의 자산을 소유합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걸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더라도 이걸 끈기 있게 지속하지 못합니다. 극소수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인내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서 1년 만에 부자가 되는 그런 사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유행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잃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행동을 지속하는 방법이 투자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며 인생에서 역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웅줍 기간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항상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